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23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치킨 한 마리를 샀거나 영화표 2장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400년 전 누군가는 이 23달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맨해튼 섬 전체를 산 겁니다. 지금 맨해튼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수천조 원입니다. 24달러가 수천조 원이 되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시간 가치, 복리의 마법, 그리고 위치의 힘이 만들어낸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1926년 그날 맨해튼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24달러가 수천조 원이 되기까지 400년간의 복리 계산을 직접 해보고요. 그리고 이 거래가 진짜 최고의 투자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400년 전 맨해튼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1926년 5월 맨해튼 섬. 당시 이곳은 울창한 숲과 습지로 가득한 야생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레나페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사냥과 낚시를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총독 피터 미누이트가 이 섬에 도착합니다. 그는 레나페족 추장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거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구슬, 칼, 도끼, 옷감 등 약 60길더 상당의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이 60길더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3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23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현대로 환산하는 게 워낙 복잡하거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실제 가치가 1000달러 정도였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3달러든 1000달러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무의미해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거래 자체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나페족은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공기나 물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레나페족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이상한 백인들이 우리 땅을 쓰게 해주는 대가로 좋은 물건들을 준다니 좋은 거래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야, 영원히. 이런 문화적 차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거래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래가 만들어낸 경제적 기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해볼까요? 1926년 23달러로 산 맨해튼이 2024년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현재 맨해튼의 부동산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맨해튼의 부동산 가치는 약 1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인데 맨해튼 하나가 그것의 2배가 넘는 가치인 거죠. 그럼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봅시다. 24달러가 1조 달러가 되었으니 대략 417억 배 증가한 겁니다. 417억 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원을 417억 배로 불린다면 417억 원이 됩니다. 치킨 한 조각 값으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398년 동안 1916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성장을 했다면요. 정확히 계산하면 연평균 약 3.2%의 수익률입니다. 겨우 3.2%라고요? 요즘 은행 예금 이자보다도 낮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3.2%라는 작은 수익률이 400년 가까이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24달러가 1조 달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불렀던 복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1년에 5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년에 5%씩 30년을 버티는 게 훨씬 더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맨해튼 투자가 최고의 투자였을까요? 만약 그 23달러를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재미있는 반론이 있습니다.
1969년 한 경제학자가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레나페족이 23달러를 받아서 연 8%의 이자가 붙는 곳에 투자했다면요. 놀랍게도 그 돈은 2024년 현재 약 300조 달러가 됩니다. 맨해튼 전체 가치인 1조 달러의 무려 3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해튼을 사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300배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1066년에 400년 동안 연 8%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계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복리의 힘은 수익률에 기하급수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연 3.2%와 연 8%의 차이는 겨우 4.8%포인트지만요. 400년이 지나면 그 결과는 1조 달러 대 30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맨해튼은 왜 이렇게 가치가 올랐을까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맨해튼의 가치 상승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맨해튼은 천혜의 자연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 사이에 위치한 섬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치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니까 더 많은 자본이 모이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중반 맨해튼 인구는 겨우 6만 명이었지만 1900년대 초에는 2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셋째, 금융혁신입니다. 1892년 뉴욕 증권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맨해튼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맨해튼은 단순한 땅덩어리를 넘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맨해튼에 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 거죠. 이런 프리미엄이 부동산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도 맨해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400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 생애에 가능한 투자 전략을 생각해 봐야겠죠. 맨해튼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 위치를 보라. 맨해튼이 가치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천혜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위치를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싼 집이라도 위치가 좋지 않았다면 가치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싸더라도 교통요지, 업무 중심지, 학군 좋은 곳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철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 요소입니다. 역세권 10분 이내와 20분 거리의 집값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 시간을 믿어라. 맨해튼의 진짜 무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400년을 기다릴 수 없지만 30년은 가능합니다. 20대에 집을 사서 50대까지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5% 정도입니다. 30년 동안 5%씩 복리로 오르면 원금의 약 4.3배가 됩니다. 3억짜리 집이 13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30년 동안 꾸준히 대출을 갚고 추가 투자를 하고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맨해튼도 400년 동안 그냥 방치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깔리고 인프라가 구축되었죠. 투자는 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고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 복리의 힘을 활용하라. 맨해튼 투자의 핵심은 연 3.2%라는 낮은 수익률이 400년 복리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꾸준한 수익률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100만 원씩 30년 동안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지만 복리 효과로 최종 금액은 약 8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거의 2, 3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연 10% 수익률을 낸다면요? 같은 원금 3억 6천만 원이 무려 22억 원이 됩니다. 5%와 10%의 차이가 단 5%포인트지만 30년 후 결과는 8억 대 22억입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오늘날 맨해튼 같은 투자처가 있을까요? 24달러로 살 수 있는 땅이 400년 후 1조 달러가 될 만한 곳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 도시들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은 지금 1926년의 맨해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있으며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신흥 도시가 맨해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한때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무너졌습니다. 맨해튼이 성공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혜의 위치,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계속된 혁신,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 투자하세요. 멀리 있는 신흥 도시보다 내가 잘 아는 동네가 훨씬 안전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의 핵심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를 유지할 겁니다. 둘째,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활용하세요. 소액으로도 우량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의 상업용 빌딩에도 리츠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죠. 셋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맨해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시간의 힘입니다. 1년, 2년 만에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10년, 가능하면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세요. 그럼 이제 맨해튼 투자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 더 밝혀볼까요? 사실 이 거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터 미누이트가 거래한 상대가 실제로는 맨해튼 원주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거래에 참여한 원주민들은 맨해튼에 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던 다른 부족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인들은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맨해튼을 샀던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남의 집을 팔고 돈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 사기극에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덜란드인들이 맨해튼을 차지했고 400년 후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찾아도 법적으로 확실한 소유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땅을 사도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기부등본 하나면 완벽하게 소유권이 보호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1916년 심음세 달러로 산 맨해튼이 2024년 1조 달러가 되기까지의 400년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맨해튼의 천혜의 입지가 400년간 가치 상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연 3.2%의 낮은 수익률도 400년이 지나면 47억 배가 됩니다. 셋째, 복리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수십 년 후에는 몇 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40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찾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도록 인내하세요. 400년 후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2024년에 한 투자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1996년에 이 습슴세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을 샀을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비서실과 함께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비서실이었습니다.